이승만 대통령이요 계엄령을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습니다. 5번.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한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 당시부터 헌법에 계엄령이 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통치권 중에 하나로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렇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48년도 건국하자마자 그렇죠. 10월 달에 여순 반란 사건, 그다음에 그 제주 4.3 11월 달에 제주 4.3 사건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상 박정희는 몇 번 했어요? 4번 했습니다. 4번요. 예.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가 계엄령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5위, 6위, 군사력도 5위, 6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 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도 다 제대로 된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그런데요, 계엄령 때문에 오늘날 사실은 이승만도 계엄령 5번 예. 했다고요? 예, 예. 5번. 박정희도 4번. 4번 했고, 최기환은요? 2번. 2번 했고. 예. 그 이후에 없다가 45년 만에 12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엄령 그러면요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계엄령 그러면 계엄령 때문에 계엄령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계엄령과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것에 대해서 감각을 제일 잘 잡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왜? 그 계엄령의 그 뒤에 나중에 나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걸 보니까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 중국의 속국으로.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 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작년 8월 15일 날 그 광복절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해방의 마지막은 자유통일이라고. 예. 거기서 제가 꽂혀버렸거든. 야, 저거 어떻게 나하고 똑같네 생각이. 48년 5월 10일 날. 네, 네. 총선거였죠. 총선을 예, 했죠. 예, 예. 유엔한테 동의를 받았어. 유엔, 네, 그렇습니다. 했죠. 유엔의 승인을 얻어서 한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40선거, 아니 5월 10일, 50선거? 예, 50선거죠. 50선거를 하게 되면 네. 하게 된다고 해서 유엔의 감시단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예. 네. 이번에도 국제 감시단이 왔어요. 네, 예, 예. 저 맞습니다. 잘하고 예, 예. 왔는데 그건 5월 10일이 대한민국이 실제로 태어나는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이걸 방해놓기 위해서 제주도에 4.3 있었죠. 예. 4.3이니까 그러니까 50선거 전에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입니다. 예. 4.3 사건에 무장 김달삼 예, 이덕구가 예. 무장 폭동을 일으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요 사실은 이게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 자격이 없는 거야 도대체가. 예, 조금 전에 목사님 뭐 계엄 말씀하셨잖아요. 네. 황정님도 계엄 숫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참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미국의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히트 친 적이 있었지만 맞아. 대한민국은 경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제가 문제가 체제와 안보가 중요하죠. 목사님. 맞아요. 왜냐면 미국은 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있어도 죽고 사는 문제는 없어요, 목사님. 대한민국은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예. 시간 관계상 돌아가서 네네, 예. 제주도는요 선거구가 3개였었죠. 둘을 못했죠, 목사님. 그래서 제주도는 50선거에 참여 했는데 땡판 치는 바람에 두 선거는 좀 사람 못 뽑았습니다. 못했죠. 예, 예. 그래가 결국은 제주도의 이덕구 김달삼이가 결국은 북한의 해주 선거 네, 김달삼이가 해주 선거에 가서 투표를 했죠, 목사님. 투표 용지를 제주도 투표 용지를 갖다 바쳤죠. 예, 예. 제주도 가면 해주 선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봐요. 자, 우리나라는 50선거를 통해서 예, 예. 사실은 이것도 용어가 이 대학 교수들도 역사 교수들도 헛방질러요. 이 제주도 남한 단독 선거라 그러는데 단독 선거가 아니야. 선거 가용한 지역을 먼저 선거하고 이게 유엔의 네. 선거 가용한 지역. 네네. 가용한 지역을 먼저 하라 이거야. 네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북한도 같이 선거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돼 있단 말이야. 예. 이게 정읍선언에 네.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 가서 연설했잖아요. 정읍선언에. 근데 그 역사 교수들도 자꾸 삐뚤어 남한 단독 선거를 했기 때문에 남북한이 분단됐다고 자꾸 그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해주 선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돼요. 해주 선거. 예, 지금 저 화면 좀 올려주시면요. 1948년 8월 25일 날 했죠. 우리는 5월 10일 날 했고, 북한은 이제 8월 달에 했단 말이죠. 예. 저기에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 김달삼이가 제주도에 5만 표를 가지고 도망가서 저도 투표를 했죠. 네. 그 다음에 해주 지하 선거라는 말을 쓰는 지하에 우리가 포인트를 둔다면 북한 대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남한 대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밀리에 남한 대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지하 선거라는 말을 쓰는데 저기 나와 있는 화면에 보이면 빨간 글씨로 오른쪽에서 왼쪽에 두 번째는 제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주에서 가져간 표예요. 네. 왼쪽은 경북 달성. 저 모든 내용들이 남한에서 이 비밀리에 이 표를 찍어가지고 그렇지. 북한으로 보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 사진은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네. 소련과 수교할 때 네.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에게 맞아요. 저걸 제공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미 저건 공개된 것이고 그렇죠. 조작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박헌영 평전에 보면
목사님들 540만 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박헌영 평전에 의하면 540만 표가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런 선거를 북한은 8월 25일 해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이 정당한 선거인장 떠들지만 네. 공개하기 어려운 지하 선거라는 말이 바로 저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승만과 박정희 없으면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요? 없죠. 그거는 뭐 전 세계 역사가들이나 네. 정치가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